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투자 고수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도로 지정에 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도로 지정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 땅에 도로를 지정하는데 이해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미 지정된 곳은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 개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거를 지정해 주세요. 어떻게 지정하실까요? 건축 허가를 냈어요. 건축 허가를 내면서 도로를 지정했겠죠? 그럼 내가 여기 이 땅에다가 건축을 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또 지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지정했는데 뭘 또 지정해요? 그 얘기입니다. 이미 지정된 곳은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 신청자한테 사용 승인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입니다. 얘기죠. 이미 이 도를 이용해서 이 사람 갑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사용 승낙서, 도로 사용 승낙서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도를 지정받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또 받는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의미가 실전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있겠죠? 그 맞듯이 일단 현재 이 의미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과정이니까 다만 그 도로 부분이 아직 형질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형질 변경되지 않았어. 도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건축법 도로를 완성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건축물 준공하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통로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그렇죠?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으니까 또 받아야 되나? 근데 멈출 수도 있잖아요. 준공을 떨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례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 경험치 쌓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도로를 지정할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거죠. 반드시라고 그랬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반드시란 말일까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외적인 거 있다는 얘기네요. 없을 경우도 있죠.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정한 서류가 없어요. 분실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신고서 없어요. 그러면 받아와야죠, 뭐, 그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45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지정 공고입니다. 고시가 아니고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영원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수예요. 의무야. 지정 공고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심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심의. 첫 번째 뭐냐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어떤 설명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권자가 한번 1번 이해관계인이 소유주가 해외에 거주한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 허가권자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을 뭐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곤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돈을 내주십시오. 이게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최소한 뭐를 해야 될까요? 찾는 그 찾기 위해서 그 소유주 있죠? 찾기 위해서 몇 달간은 한번 시도를 한 흔적은 있어야 돼요. 같이 타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닙니까? 진짜는 나는 의사가 없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내 임의대로 한다고요? 그게 실전에서는 많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소유주를 찾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오랜 동안이라는 것이 1 년이에요? 10 년이에요? 5 년이에요? 그렇죠. 요게 인제 도로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판단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도로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지. 어 오랜 게 나는 올해 1년 동안 통운을 사용하고 있는 차사 통로니까 해 다오. 1 년이 오랜 기간일까요? 오랜 기간일 수도 있죠. 5 년이 오랜 기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자체의 대량이 있다는 얘기죠. 원칙은 뭡니까? 이게 원칙이죠. 요거는 뭡니까? 이게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은 '나는 원칙대로 할래.' 그러면 받아와야 돼.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로 설득을 제가 했어, 담당자한테. 그러면 오케이 될 수 있는 거고. 요렇게 접근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게 맞아요. 실전입니다. 이거를 보는데 이게 원칙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칙은 분명히 뭡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흠납을 받는 것이 많지요.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권자는 1항에 따라 지정한 도를 폐지,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외적인 거 있어? 이 예외적인 거 있나요? 폐지하려면은 이 심의가 없어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동의 받아야 돼. 폐지하려면. 재개발 지역에서 도로가 있어요. 다시 재개발 지역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죠. 그럼 도로 전부 다 폐지를 이거 해야 되죠. 그럼 전부 이왕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폐지가 이 심의를 간다고 하면은 어떤 도로부터 폐지해요? 뭐 심의가 되면은 뭐 완전히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네. 다 폐지시키죠, 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고. 세 번째는 도로 관리장 있죠? 적어서 관리해야 한답니다. 필수죠, 필수.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 연구반이라든지 토종교 과정에서는 이거 진짜 제가 강조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것까지, 솔루션까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이거 법조항은 몇 개 안 되지만 이 도로에서는 처음 접근할 때는 여기서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냥 이해관계인의 토지 소유자의 뭐라 그럴까? 사연을 출연해서 받아오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한번 볼까요? A. 소유자의 해외 거주뿐만 아니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자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허가 신청자뿐만 아니라 허가권자도 여기 나오죠. 이해관계인을 찾는 행위를 하고 못 찾는 경우 심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게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실무입니다. 이거 법률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진짜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내 마음대로 도로 지정해 버리면 이 사람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피해 보는 거 아닐까요? 손해 피해?
찾다 못 찾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지언정 피해를 보장해 줘야 되죠. 근데 이미 들어가면은 이 사람도 재산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연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토지사실나서 받아와야 돼. 심의를 가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B번에 보니까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통행을 이용했던 사실 통로는 이해관계 동의 없이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기간이죠. 주관적이죠. 조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 있다고 해서 나는 2, 3년은 오랜 기간을 보고서 뭐 심의를 통하면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건축 허가 접수 시 도로 유무에 대해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지정한 근거가 없거나 도로 관리장이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맹지죠, 이게. 건축법상 도로를 하시는 게 이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말뜻.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강조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 얘기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죠.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 실전 투자인데 그렇죠? 그렇겠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로에 대해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 할게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무통등부는 배당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장이죠. 적법하게 허가 권점을 있다면 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거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문구를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문구를 보면. 그 얘기 뭡니까? 문헌상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 그렇구나. 될 수 있구나. 도로 확보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을 수 있겠네?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그죠? 원칙은 뭡니까? 토지 사용 승인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도로 관리장이 있거나 뭐 지정 흥건하고 확실하게 있거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도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콘서트 받아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그냥 저쪽에 허가 냈으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쟁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분쟁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요게 무서운 거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 일방적인 소유자죠. 손해는 안 됩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토지사용 끝났어. 이렇게 접근해야지 내 맘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도로 실무에 대한 얘기인데 도로 지정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네요. 정확히 의미를 알고서 접근하시고 실전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실전 설명에서는 이보다 더 고수분들 있죠. 뭐 접근하고 담당자 대량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면서 나만의 도로 접근 투자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고 투자하는 것이 실전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규정은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합니다.